숫자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딱 밸류체인 구축만 정도 수준으로만 이제 끝나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좀 단기적인 조금 한계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정부에서 대한 정책도 나오게 될 거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 또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충분히 이 한계점을 넘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LG전자가 고점 대비 50% 하락한 이유와 향후 전망은 무엇입니까? 사실 뭐 엔비디아 이슈가 컸죠 뭐. 사실 제일 컸고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 센터 여러 이제 흔히 말해서 테마군을 뭐 갖다 붙이고 좀 씹었던 사안도 좀 있었고 물론 이 회사가 뭐 액측 냉각도 하고 있는 것기도 하겠지만은 뭐 추후에 발표를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실 실적만 보게 되면은 그냥 가정용 관련 이제 가전 이슈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선장치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클로이폭과 관련해서 가정용 시장을 좀 넘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사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는 좀 비교가 되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명확한 로드맵이나 이런 청사진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 뭐 시리스 자체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AS 사업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플랫폼을 좀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선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엔비디아 본사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지금 코멘트가 좀 없다라고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나 향후에 전략적 제휴가 나오게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좀 시장의 전망이 사실 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LG그룹주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저는 LG 이노텍보다는 LG CNS 쪽으로 주목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경우 이거는 뭐 향후에 디지털차 3법 통과 여부도 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 회사를 예전에 NDR을 쭉 갔다 왔었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는 여러 그 일반 기업들에서 굉장히 좀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시작은 일단은 은행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은행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워낙 이제 LG CNS가 CBDC 쪽으로는 꾸준히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좀 수익성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사실 삼성 SDS와 대비해서 실제로 LG는 그룹사에 대한 그 캡티브에 대한 이익보다도 오히려 외부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오픈AI도 있었고, 최근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왔을 때, LG CNS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실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LG CNS가 어떻게 보면 LG 그룹 내에서 굉장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해왔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LG CNS가 좀 굉장히 크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LG노텍 목표주가 200만 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게 물론 이제 PCB 시장이 계속 올라온 것도 맞지만은 최근에 애플이 가격 인상을 했죠. 가격 인상을 했고 물론 아직 아이폰은 안 했다고 하지만은 폴더블은 지난주 1000만 대 양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애널도 얘기했고 저희 오늘 이제 메리츠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700, 80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격의 인상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 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 마진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주가가 조금 상반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LG 이노텍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급등락은 로봇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의 한계를 보여준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다이나믹스로 우리가 28년도, 29년도에는 원가 절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의 마진이 훨씬 더 커지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럴 수가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노조화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줘야 그 다음 넥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JP모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28년도에는 생산도 할 거지만은 외부적으로 판매도 하겠다 얘기했죠. 그럼 외부 고객사에 대한 미팅 이후에 계약을 하려면은
노조와의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허들이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거고 캐파를 정설을 할 거고 우리 명확하게 우리는 3만 대고요. 다음 내년에는 15만 대요. 그 이후에 대한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딱 밸류체인 구축만 정도 수준으로만 이제 끝나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시장이 좀 단기적인 조금 한계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정책도 나오게 될 거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충분히 이 한계점을 넘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다이내믹 로보틱스 상장이 현대차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이게 단순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정몽구 회장님도 나이 연세가 굉장히 좀 많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38년생, 37년생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세만 그 4조에서 5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 기아, 현대차 간의 그런 수익 그 지배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 좀 상황이고 당연히 그 정의선 이제 회장님도 기존의 다이내믹스 지분도 포함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현대차 전체적인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단순하게 뭐 1, 2% 오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40만 원대 후반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아마 이번에 현대차 실적 발표에서 아마 많은 그런 질의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주저하는 정책도 있을 거고 IPO 상장에 대해서는 언제쯤 얘기할 것이며 실적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실적은 어차피 3분기 때부터 조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동 사태 때 애초에 그 사우디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생산을 못했어요. 2분기까지. 그럼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건 실적은 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자동차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로봇이나 지배 구조의 개편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시기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앞서 전 질문에서 IPO 언제 하는데요? 저도 모르죠. 근데 하반기에 될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나는 기다릴 수 있겠다 하게 되면 지금 40만 원 후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게 저는 뭐 기다릴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시잖아요. 뭐 최근에 도요타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왔었고 그러면서 100만 원, 1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마냥 그냥 나온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맞다. 단순히 시기의 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120만 원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20만 원. 교계를 보통 다이내믹스 IPO 이게 첫 번째죠. 왜냐면은 지난번 KB증권 리포트가 그게 논리가 거의 맞아요. 맞았던 거고 현대차 기아의 그 시가총액을 합쳐서만 하더라도 그 200조를 봤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치를 그 180조에서 200조까지 좀 봤던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1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제 논리 근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 보여주고 있고 이게 한번 삼성전자 파업 이슈를 겪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만큼 사실 현대차는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순이익의 30%를 반영을 할 거냐? 그럼 시장 이슈도 밸류에이션을 따지겠죠. 정말 순이익 30%를 나중에 협상을 하게 됐을 때 가는 그 밸류에이션이 과연 재평가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게 첫 번째 넘어줘야 120만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좀 7월은 생각보다 저는 힘든 시장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상반기 때 많은 성장을 좀 보여왔고 그에 대비해 또 코스닥도 지금 33%? 3개월 만에 지금 33% 하락세를 좀 보여왔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었고 상승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던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전략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7월 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계속 빠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 섹터나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쪽은 조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쏘야 될 섹터들이 여러 제도적인 KPI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시장, 하반기는 더 좋을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7월만 잘 견디자 말씀드리겠습니다.